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사는 나라는 높은 성 담벼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성벽 너머의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성을 넘어가며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성 담벽 너머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번쯤 업비트 세상 밖에는 어떤 블록체인 세상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시나요? 사실 코인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진지하게 먹었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업비트 밖을 나간다는 것은 더욱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공부와 단단한 투자 마인드가 있다면 업비트의 성벽을 넘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업비트 바깥의 활동 장소라고 하면 바이낸스, 후오비, 게이트아이오와 같은 해외 중앙 거래소를 쓰는 방법과 유니스와 팬케이스왑 등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쓰는 방법, 그리고 솔라나 엑시 등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활동으로는 현물 매매, 선물 매매, 스테이킹, 대출, 유동성 공급, P2E 게임, NFT, IDO 참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업비트 밖으로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새로운 화폐 현상, 금융 2.0,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문명적 진보라고 믿으신다면 업비트 세상 밖에는 이미 훨씬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이런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암호화폐 현상을 풍요롭게 경험해 보기 힘듭니다. 단순히 토큰의 매매라는 활동만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매매의 관점으로만 보면 주식을 하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내재 가치가 없다는 프레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금융활동으로 지각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업비트의 BTC 마켓에 있는 루나를 사고 난 후 홀더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존버나 매도 두 개뿐입니다. 하지만 업비트 밖에서 루나를 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구매한 루나 토큰을 앵커 사이트에 담보로 맡겨서 UST 토큰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UST로 앵커 토큰을 구매하여 USD 앵커 유동성 공급을 하고 LP 토큰을 받습니다. 이 LP 토큰을 다시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는 것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니 루나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청산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 싫다면 단순히 루나를 테라스테이션이라는 공식 사이트에 스테이킹하여 이자를 받고 신규로 나오는 테라 생태계의 또 다른 토큰들을 추가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흔히 말하는 디파이라고 합니다. 디파이 외에도 게임을 통한 P2E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NFT를 직접 창작하거나 유통을 시키는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결국 수익을 벌어다주는 경제활동들이 아닐까요? 단순히 수익률이 크고 적고 혹은 위험도가 높고 낮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 투자를 넥스트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수익률도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투자를 가치가 더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더 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업비트는 암호화폐 트렌드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보통 신규 코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공모상장과 같은 IDO,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유니스왑, 팬케이스왑 등, 중앙화 거래소 게이트아이오, 쿠코인, 후오비,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업비트 순서입니다. 업비트에 상장이 되는 코인들은 이미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충분한 성장을 이루고 난 후의 코인들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서 말도 안 되는 스캐밀리 없는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마저도 업비트에 있는 김치 코인들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투자적 측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본다면 급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 폭이 이미 적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월에 업비트에 상장한 솔라나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전 세계 제1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에 2020년 9월에 상장했습니다.
그 후 약 1년 뒤에 업비트에 10월 15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업비트 상장한 날에 솔라나 종가 기준 가격은 20만 1천 원이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 이후 이미 약 100배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장이 된 것입니다. 솔라나의 전체 암호화폐 시총 순위도 이미 6위에 올라와 있는 대형주 코인입니다. 솔라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만약 바이낸스에 사서 스테이킹을 하며 홀딩을 했다면 지금 수익은 최소 150배는 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발견한 진흙 속에 진주가 있다고 하여도 업비트에 머물러 있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업비트 밖의 활동이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업비트 내의 가상화폐 투자 활동이 전쟁터라면 업비트 바깥은 서부 개척시대 무법지대입니다. 최소한 업비트 사이트 자체가 투자자의 돈을 모두 챙겨서 야밤도주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업비트 바깥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투자에 있어서 위험도가 훨씬 커집니다. 수천 수만 %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있고 고양이 그림 하나에 1, 2억씩 판매되는 것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 외부 해커에게 지갑을 통째로 털리기도 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동남아, 남미, 미국 사람들로부터 쪽지가 날라오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업비트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업비트 바깥으로 나간다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국내 규제에 따라서 업비트 바깥에서 올린 투자 수익에 관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 등에서 올린 수익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투자 원금마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런 정부의 규제와 정책들을 항상 꼼꼼하게 찾아보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본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함께 천천히 조금씩 세계를 확장해 보는 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